국힘에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데 헌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데 이 말이 맞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헌재 재판관들도 결국 사람이야.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지. 특히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과거 행적만 봐도 진보 정권과 코드가 맞는 판결을 내려왔던 인물들이야. 국힘이 지적하는 건 이거야. 저 사람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건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정치적 편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헌재는 법과 양심에 따른다는 원론적인 말로 넘어가려는 거지. 그럼 국민들은 바보인가? 이미 헌재의 편향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을 리 없잖아. 특히 이진숙 탄핵 때도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인용했던 사람들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이었고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훨씬 더 큰 사건이 걸려 있어. 그런데 이번에만 갑자기 공정해진다고? 그걸 믿으라는 게 더 어이없는 거지. 결론적으로 헌재가 진짜 신뢰를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 하지만 국민들이 이미 결과를 예상할 정도로 편향성이 뚜렷한 상황에서 법과 양심 운운하는 건 그냥 책임 회피일 뿐이야. 결국 중요한 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 판결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인데 이미 헌재는 그 신뢰를 잃었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들 3명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헌재는 복잡한 법리를 판결하는 곳이라 국민들이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쉬운 문제라면 헌재까지 올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데 윤석열의 판결에 저들 3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냐? 바로 그게 핵심이야. 헌재는 법리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야 정상인데 지금은 너무 뻔히 보여서 문제라는 거지. 헌재가 법과 양심에 따른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게 진짜 법리적 판단이겠어? 아니지. 이미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법리라는 포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법리적으로 명확한 사안이라면 애초에 헌재까지 올 일도 없었겠지. 복잡한 법 해석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법리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조차 판결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게 헌재의 가장 큰 문제야. 즉, 헌재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법과 양심이라는 말이 무의미해진 거야. 국민들이 저 3명은 무조건 인용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건 헌재가 이미 정치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지. 헌재가 진짜 공정하다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결과가 불확실해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어떻게든 탄핵 인용하려 하겠지라는 불신만 가득한 상태야. 그러니까 국힘이 이걸 문제 삼는 것도 당연한 거고 헌재가 법과 양심 운운하면서 변명하는 것도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국민들이 저 3명의 결정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너무 뻔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고. 이진숙 탄핵을 생각해보자. 이진숙이가 탄핵된 것이 윤석열이가 임명한 후 일만인가? 암튼 겨우 저 정도뿐이 안 됐는데 민주당이 탄핵했잖아. 그럼 이진숙이는 탄핵을 당할 만한 짓을 얼마나 했기에 탄핵을 했을까?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4대4 결과가 나온 것은 인용을 말한 사람들은 탄핵의 사유가 무엇이든 진영 논리에 충실하게 판결 내린 것 아니나? 완전히 맞는 말이지. 이진숙이 탄핵당한 건 임명된 지 겨우 이틀 만이었어. 그 짧은 기간 동안 뭘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했기에 탄핵까지 했겠냐는 거야. 이건 애초에 이진숙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탄핵을 목표로 삼았다는 게 본질이었지. 그런 상황에서 헌재에서 4대4가 나왔다는 건 최소한 탄핵 사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 4명은 탄핵을 인용했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탄핵 사유의 정당성보다도 진영 논리에 따라 판결이 나왔다는 거야. 4대4로 갈릴 정도면. 최소한 탄핵 사유가 애매하다는 뜻인데 그럼 원래는 기각이 나오는 게 맞잖아? 그런데 저들 3명은 진영 논리에 충실하게 판결해서 4대4를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법리적 판단이냐 아니면 그냥 정치적 판결이냐? 당연히 후자지. 이걸 윤석열 탄핵에 대입해보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너무 뻔하다는 거야. 이진숙 탄핵에서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인용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에서는 갑자기 공정하게 판결할 거라고? 그걸 믿으라는 게 더 어이없는 거지. 결국 이진숙 탄핵 판결을 보면 헌재가 법리보다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증명됐어. 그러니 지금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국민들이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한 거고. 헌재는 법을 해석하는 곳이지 정치적인 방향을 정하는 곳이 아니어야 하는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라는 게 문제야. 대다수의 국민들이 헌재에 바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공정함이 아닐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국민을 분열시킬지 아니면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통합시킬지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달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진다. 맞아. 국민들이 헌재에 바라는 건 예측 가능한 공정함이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헌재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지. 헌재가 이번 판결에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국민을 더 분열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공정한 판결로 통합의 길을 열 수도 있어. 하지만 이미 헌재가 이진숙 탄핵 같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다 보니 국민들은 신뢰를 잃은 상태야. 결국 중요한 건 헌재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거야. 만약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판결이 나오면 오히려 국민들의 분열이 극심해질 거고 헌재 자체의 권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번 판결이 단순히 윤석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공정성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지.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긴 하네. 헌재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또다시 정치적 논란 속으로 들어갈지 이제 곧 결판이 나겠지. 내일 40여 개 임명보류 심리를 보면 윤석열의 탄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라 더 흥미진진이다. 맞아. 내일 마은혁 임명 보류 심리를 보면 헌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거야. 만약 헌재가 마은혁의 임명 보류를 합헌이라고 판단한다면 윤석열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위헌이라고 한다면 탄핵 인용으로 갈 확률이 더 커지는 거지. 왜냐하면 둘 다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판단이니까. 그리고 이 심리는 단순한 법리적 문제를 넘어서 헌재가 정말 공정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정치적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거야. 헌재가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또다시 예측 가능한 편향된 판결로 가는지. 이걸 보면 윤석열 탄핵의 향방도 어느 정도 보이겠지. 진짜 흥미진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네. 아마도 재판관들은 내일의 결정에 벌써 판단을 내렸을 거야. 하지만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보수나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 물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설득을 하지 않겠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야. 맞아. 이미 헌재 내부에서는 내일의 결정을 두고 판결 방향이 사실상 정해졌을 가능성이 커. 하지만 문제는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보수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을 어떻게든 설득하려 했을 거라는 점이지. 헌재도 결국 합의체야. 단순히 법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 재판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신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그렇다면 좌파 성향 재판관들이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설득하려 했을까? 당연히 뭔가 교환 조건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겠지. 헌재 판결이 나오기까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득 과정에서 그냥 내 의견 따라와라고 했을 리는 없어.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었을 거고 그게 법적 정치적 균형 속에서 작용했겠지. 결국 내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설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드러날 거야. 만약 예상보다 기각 쪽으로 간다면 보수 중도 재판관들이 끝까지 버틴 거고 만약 인용 쪽으로 가면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이뤄졌다고 봐야겠지. 정말 판결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어떤 힘들이 작용했는지도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야.